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1000명을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5000명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5000명을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10,000명이 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러분의 함성이 대통령에게 울려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수만 명의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을 제안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낮춰도 저거 다 보이는데. 부탁드립니다. 다 똑같아요. 낮추면 낮추잖아. 이게 낮춘데도 똑같이 보이는 저랑 똑같이 찍히는데. 정말 이거 저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안 계시면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장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5개 행사에 불편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국민변호인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나 했더니 바람이 부니까 괜찮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750만 재동포 여러분 그리고 평소 광화문을 비롯한 아스팔트 집회 때마다 나오시고 관저 앞에서 구치소 앞에서 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하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미 진작부터 국민 변호인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마운 분들은 이번 계엄령 이후에 정말 새롭게 나라와 현실의 사회 현실에 눈을 뜨고 분노하기 시작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귀한 2030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애국 열정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에 정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따로 내빈 소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부가 내빈이고 여러분 전부가 VIP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법재판소 8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아까 제가 법정에서 배웠을 때에 여러분들 오늘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하는 것을 다 소상히 아시고 여러분들께 꼭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우선 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함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정말 관저로 몰려온 공수처와 경찰의 그 무지막지한 공권력 앞에서 불법 체포가 되신 이후에 현재 서울구치소 차디찬 독방에 갇혀 계십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마치시고 용산 집무실로 가지도 못하고 관저로도 가지도 못하고 구치소로 아까 30분 전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대통령은 의연하게 잘 계시고 구치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도관들에게 정말 소탈하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이 제대로 인식만 해준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 현실을 깨닫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부르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예, 생각해보면 말이죠. 학창시절이나 검사시절이나 이렇게 쭉 지켜보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참 우직하게 합니다. 우직하게 하다 이번에 대통령 당했어요.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변호인 접견하러 구치소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꼭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엄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과거에 안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지난 12월 초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겁니까? 자, 여러분, 우선 우리 헌법은 말이죠. 국회에다가 무슨 탄핵할 권리도 주고 예산 심사할 권리도 주고 법 만들 권리를 주었듯이 대통령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정말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엄이 불법입니까? 계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란입니까? 그럼에도 내란이라 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또 탄핵 소추를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대통령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서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군사령관들 또 경찰 간부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내란범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정말 전쟁에 대비한 그러한 제도였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대 야당이 정말 21명이나 고위공직자를 줄 탄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탄핵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기관에 사실상 이것을 마비를 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입법 복주 정말 예산 무조건 자르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날 계엄을 했느냐? 12월 3일날 그 계엄하던 날 그 다음날은 감사원장의 또 탄핵 소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를 하려고 했느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민주당의 그러한 이 탄핵을 소추하게 된 것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사드 배치에 관한 그 기밀을 이 중국에 알려준 그 간첩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러한 이적행위죠.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장한테 그 일을 못하도록, 그 이적행위 감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정말 너무 엉망이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 밖에도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세력,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또 선관위는 명백한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계엄의 형식을 밀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요,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내란범으로 몰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정말 내란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난을 일으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계엄 선포의 사정을 다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길 것입니다.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민들과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출범하는 이 국민 변호인단은 우리 사회에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듯 내란머리와 탄핵 공정을 반드시 이겨내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참여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확인해 보니까 16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직도 우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좀 이렇게 작년, 노년 우리 또 이 세대분들은 이 지금 인정하는 이 절차 때문에 또 들어오고 싶을 때도 못 들어오실 분도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통령은 이기실 겁니다. 반드시 이겨서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국민들이 기도하고 염원하는 부정선거도 규명을 하고 책임제도 의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을 우리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활동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저 탄핵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직무를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국민 변호인단이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제가 이 인사 말씀을 환영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외쳐봅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지켜내자! 대통령은 복귀한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프로보노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범식을 축하하기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축사에서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오늘 제가 오늘 내빈 소개는 따로 없다 했지만 정말 또 귀한 우리의 동지 한 분이 오셨기에 우리 윤상현 의원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윤상현 의원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상현입니다.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존경하는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반군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는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책 약자, 법적 약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경험하면서 저 윤상현이 느끼기에, 이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정책 약자구나, 최고의 법적 약자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님 선배님께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줘서 제가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셔서 2년 반 만에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된 분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정적 약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 공수처,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전부 다 민당의 겁박에, 민당의 의회 독재에 전부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정치적 법적 약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셨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북한을 물러날 목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란죄는 의회 독재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선동이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저와 석동현 변호사님이 함께 모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습니다. 아시죠?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장 청구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여러분. 영장 발부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영장 집행도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1월 15일 날 공수처에 출두하시기 전에 저와 같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하신 말씀이, 왜 쫓아가? 당신이 봐. 세상에 검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은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 중에 의법을 거쳐 여기까지 이뤘다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결국 검찰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했는데 불어당한 거 아시죠? 그럼 석방해야죠. 또 연장 시켜야했는데 또 불어있죠. 근데 석방해야죠. 제가 어제도 법무차관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2번에 걸쳐서 구속기한 연장했는데 불어댄데도 석방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찰마저 공수처야 하청기관 공범으로 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찰이 정말로 소추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검찰, 그래서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물러나라, 사태가 답이다라고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헌법재판소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방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을 탄핵소추안에서 삭제해달라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국회에다가 보내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재법 32조 보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자료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송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반 아닙니까? 또 헌재법 40조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일을 지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8차 중에 2차례만 변호인과 협의했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기일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증인이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 아닙니까 여러분? 헌재법 51조 동일 사유로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같이 갈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정지하기는커녕 과속ፔ달을 밟고 졸속심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야말로 반헌법재판소다, 우리법재판소다, 그리고 인민재판소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자청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석동현 변호사님과 저 윤상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존귀하신 국민변호인단 여러분들과 함께 악의 창살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구출해냅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리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구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구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이요, 그리고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냅시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외침, 법치 수호를 위한 외침은 우리들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운명은 이 청계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냅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꼭 지켜냅시다. 그리고 조만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우리 대통령을 다 함께 국민변호인단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크게 포용해 줍시다. 알겠습니까? 탄핵하면 기각으로, 법치는 수호, 조기 석방 해주십시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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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수호! 법치 수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순의 축하